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미혼 여성으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대를 치열하게 살면서 나름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게 되었고,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좋은 남자도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의 욕심은 왜 그렇게 끝이 없는지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손해를 안 보려고만 하니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약사라는 직업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저도 잘 알지만, 약사 아들을 장사하듯 값을 매겨가며 더 비싸게 팔려고만 하는 예비 시모를 보며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 시댁이 될 뻔했던 집안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지냈죠. 20대에는 아무리 바빠도 연애도 하고 지냈는데 30대가 되고 나서는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먼저 결혼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소민아, 잘 지냈어?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얼마 전에 애기 낳았다며. 한번 보러 가야 하는데. 응, 애기 너무 이쁜 거 있지? 꼭 보러 와. 그럴게. 근데 어쩐 일이야? 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있더라고. 같은 약사인데 저번에 우리 집에 놀러 온 적 있었거든? 그때 내가 너 생각이 나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소개시켜달라고 난리야. 그래? 그런데 왜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어? 남편 말로는 자기 동기들보다 좀 늦게 약사가 됐대. 그래서 공부하느라 누구 만날 시간이 없었을 거라나? 아직 짝을 못 만난 거지 뭐. 한번 만나볼래? 처음에는 갑자기 소개를 받으라고 해서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길래 소개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친구가 말한 약사였고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았죠. 둘 다 30대라 사실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야 하는 자리라 약간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씨? 네, 맞아요. 소민 씨 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아직 저녁 안 드셨을 텐데 밥 먹으러 가실래요? 아, 예, 좋죠. 저는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카페보다는 식당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만나자마자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소개팅은 오랜만이라 긴장되고 어색할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대화도 정말 잘 통했죠. 해외 출장이 많으면 보통 얼마나 자주 출국하세요? 음, 한 달에 최소 3번 정도는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갔었기 때문에 정말 바빴고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여러 나라 가보는 거라 좋으시겠어요? 그게 정해진 나라만 쭉 가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기분은 별로 들지는 않아요. 대신 한 번씩 외국 나갔다 오면 회사 일도 집중도 되고 좋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 얘기도 하면서 또 왜 아직 결혼은 안 했는지 서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건 좋은 신호였기 때문에 저희 둘 다 헤어지면서 연락처도 서로 저장하고 다음에 만날 약속까지 정했답니다. 저는 결혼 상대자가 좋은 조건을 갖춘 것도 물론 좋지만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돈을 많이 벌더라도 매일 싸우는 건 정말 불행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제 롤모델이에요. 단 한 번도 저와 동생 앞에서 싸우신 적 없었고, 특히 아빠는 언제나 엄마에게 다정하신 분이라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소개로 만난 예비 남편은 아빠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나 그래도 저와 대화가 잘 통했고 친절해서 그런 매력에 끌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서로 일하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좀 바빴죠. 예비 남편은 약사였기 때문에 병원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가 되면 약국도 문을 닫아서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다니던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거나 했는데 제가 늦게 끝나는 날이나 출장을 가면 잠깐 얼굴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시간 될 때면 꼭 예비 남편을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 출장 가던 것도 아니면서? 너 이 언니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 결혼 못할까봐 그러지. 연애도 안 하고 있고 맨날 일만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하나뿐인 동생이 언니 걱정해주지 누가 해주냐? 어머 어머 웃긴다 너. 나 요즘 연애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요. 진짜? 진짜 누구 만나? 엄마! 언니 남자친구 생겼대! 뭐라고? 정말? 소민이 너 누구 만나니? 아, 신서연 너 진짜. 아니 엄마 그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 생겼으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몇 살이야? 어디서 만났어? 나이는 나보다 2살 위고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좀 더 만나봐야 알지 뭐. 한번 데려와. 어떤 사람인지 보게. 아, 아직 그럴 딴 게 아니에요. 좀 더 만나보고 얘기할게요. 집에서는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20살 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반부터는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찰수록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게 되니 서로 마음 맞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만나고 있는 예비 남편은 배려도 있고 이것저것 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계산적인 사람은 딱 질색이거든요. 저는 얼마 뒤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총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 전날 제가 보고 싶다며 예비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쉬지. 내가 뭐 피곤해. 자기가 더 힘들지. 근데 내일 어디로 간다고 했지? 스페인. 다행히 회의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관광은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유 있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금방이지 뭐. 내가 선물도 사올게. 선물은 됐고 가서 영상통화 자주 하자. 내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자기가 전화해. 알았어.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저희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애틋했습니다. 30대가 되고 나면 이런 달달한 사랑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가 봐요. 그렇게 예비 남편을 잠깐 만나고 헤어지려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시던 아빠를 마주쳤습니다. 아니 소민아, 여기서 뭐해? 누구야? 아, 그게...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김동우라고 합니다. 소민이와 만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너 아빠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시간 되면 잠깐 안에 들어왔다 가겠어요? 아, 아빠, 지금 너무 늦어서 다음에 초대해요. 그런가? 네, 소민이 말대로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다음에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소민아, 전화할게. 그래요, 조심히 가요. 소민이 너 저렇게 멋진 청년을 어디서 만났어? 인상이 아주 좋은데? 나도 첫인상이 좀 괜찮았어요. 친구가 자기 남편 동기라면서 소개해줬거든요. 지금 약사예요. 직업도 좋고 잘 만나봐. 잘 어울린다. 아빠는 그렇게 집 앞에서 잠깐 예비 남편을 만나 인사했는데 싹싹하니 인사성도 바른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공항으로 향했고 탑승 시간까지 여유가 생겨서 예비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의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저 안녕하세요. 동호 씨 친구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아들 샤워 중이라 내가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아, 네. 제가 좀 일찍 전화를 했죠? 실례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 낮에 다시 전화를 해볼게요. 들어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의 전화를 그냥 받는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대신 받아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요. 거기다 영상통화여서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네요. 아무튼 갑자기 남친의 엄마가 전화를 받는 통에 긴장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끊었습니다. 샤워 중이라고 했으니 나와서 바로 전화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비행기 탑승 후 스페인에 도착해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착 후 일정대로 움직이느라 전화나 문자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그날 모든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자기야, 잘 도착했어? 오늘 아침에 자기 목소리 듣고 출근하고 싶었는데 바빴는지 연락 없더라. 이따가 전화 줘? 분명 저는 전화를 했는데 왜 저렇게 문자를 보낸 건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 예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야, 많이 바빴어? 왜 이제서야 연락을 해? 오늘 첫날부터 회의가 좀 많았어. 그런데 나 새벽에 전화했었는데 어머님이 말씀 안 하신 거야? 무슨 말?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 그런데 새벽 몇 시에 전화했다는 거야? 6시 반이었는데 자기 샤워 중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끊었지. 제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이상하네. 전화 내역이 아예 없는데? 뭐라고? 아니야, 나한테는 있어. 정확히 6시 35분이었고 영상통화. 내가 전화 끊고 캡처해서 보내줄게. 뭐지? 좀 이상하네. 통화 내역이 그냥 지워지기도 하나? 이건 뭐 예비 남편의 엄마가 그냥 지운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버튼 잘못 눌러서 삭제가 된 걸 수도 있는데 설마 일부러 삭제는 아닐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스페인에서 무사히 출장을 마쳤고 집에 돌아와 옷 갈아입고 바로 예비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희는 정말 서로 눈에 안 보이면 항상 보고 싶다 난리였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던 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꽃잎이 뿌려진 꽃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선물이 놓여 있는 그런 프로포즈 아시죠? 제가 직접 받아보니 이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준비한 성의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감동적이었고 저 몰래 준비했을 생각을 하니 고마웠어요. 그동안 결혼 생각을 항상 하면서 만났는데 막상 이런 프로포즈를 받으니 생각보다 더 빨리 결혼식을 올리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예비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소민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동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도라지 전과인데 저희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고, 이런 귀한 선물을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요. 네, 그럴게요. 난 우리 잘난 아들이 누구 만난다고 해서 대체 누굴까 참 궁금했는데 아가씨였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럼요. 말씀 낮추세요. 그런데 기억 안 나세요?
예전 일인데 새벽에 제가 영상통화했을 때 어머님이 받으셨는데 어머나! 그 아가씨가 그럼 그쪽이었어요? 난 또 그 새벽에 전화하길래 할 일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바로 전화 기록도 삭제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소민이한테 연락도 못했어, 엄마. 소민아, 여기 앉아.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얘야, 알아서 잘 앉을 텐데 자리까지 정해주고. 근데 둘이 저녁은 먹고 왔지?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럼 우리 과일이나 먹자.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쟁반에 사과랑 배를 올리고 칼이랑 접시까지 들고 오셨고 제가 잠깐 일어나 대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벌써 며느리 노릇하는 거야? 됐어. 그냥 앉아 있어. 아, 그게 아니라 많이 들고 오셔서요. 아유, 근데 벌써 며칠 전부터 손목이 시큰거린데 파스를 붙여도 계속 아프네. 제가 드린 약은 계속 드시고 계세요? 정 안 되면 물리치료 받으셔야 돼요. 손목도 쓰지 말고요. 그래, 우리 아들 말 들어야지. 그럼 오늘은 아가씨가 과일 좀 깎아야겠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과도를 넘겨주시는데 제가 망설이자 혹시 과일을 깎아본 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과도를 받아들고는 직접 깎았습니다. 모양도 내가며 접시에 예쁘게 담고는 포크에 과일을 하나씩 찍어서 예비 시부와 시모에게 드셔보시라고 했죠. 솔직히 예비 시모는 제가 과일을 잘 못 깎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흠잡을 곳 없이 깎으니 표정이 좀 굳으시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두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이 약사니 앞으로 결혼을 하면 많이 챙겨줘야 한다는 둥 약사 남편 두기 어렵다는 말도 하시더군요. 에이, 엄마. 소민이가 나보다 더 바빠. 출장도 많이 가고 결혼하면 내가 잘 챙겨야지. 어머, 아들. 무슨 소리야. 약사가 쉬워? 공부 양은 어떻고? 그 고생하면 약사 되는데 당연히 대접받는 게 맞지? 그런가? 아, 뭐 같이 잘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동호가 돈도 잘 벌고 그런데 결혼하면 계속 일할 거야? 네, 전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복지가 좋아서 아이 낳고도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요즘 뭐 다 좋지. 육아휴직 안 되는 회사가 있나? 음, 그럼 둘 다 나이도 있는데 애는 빨리 가져야지. 요즘 젊은 여자들 40대 애 낳고 너무 힘들잖아. 사실 저도 결혼하면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요. 엄마, 그거야 상황 보고 결정하면 돼요. 예비 시모의 불편한 질문들이 불쾌했지만 예비 남편이 알아서 끊길래 결혼하면 중간에서 대처는 잘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암튼 계속해서 말끝마다 약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고 친구분 자식 얘기까지 꺼내시며 내 친구네 아들도 약사인데 얼마 전에 변호사랑 결혼했잖아? 같은 사자끼리 결혼하는 게 맞지 뭐. 근데 난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랑 결혼시키는 거니까 완전 신세대 맞지? 그리고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니 남자가 무조건 집 해오는 시대도 아니잖아. 맞지, 소민아? 아, 네, 그럼요. 능력껏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 내가 신세대라 그런가 말이 좀 통하네. 그러니까 집은 반반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저도 사실 무조건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되는 대로 같이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나 예비 남편의 연봉만 합쳐도 괜찮은 집은 살 수 있었기에 집 문제는 별로 걱정되진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긴장이 풀렸는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민아,
머리 아파? 왜 그래? 아니, 엄마. 갑자기 머리가 띵해서요. 인사는 잘 드리고 왔고? 네. 그리고 동호 씨 아버님이 정과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엄마 고생했을 거라면서요. 그래, 너도 얼른 씻고 아예 방에 가서 누워. 엄마, 왜 안 물어봐요? 응? 뭘? 무슨 얘기했는지 안 궁금해? 너 머리 아프다며 천천히 듣지 뭐. 아니면 쉬다가 이따 아빠 오시면 얘기해 주든가.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좀 쉬면서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자 예비 시댁에서 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직업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 직업이 있는지 그게 중요했고, 약사니 의사니 또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이런 건 결혼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도 그 집 아들이 하나뿐이고 거기다 힘들게 약사까지 됐으니 뭐 그 정도 요구는 할 수 있겠다 싶다. 집이야 우리가 준비해도 되는 거고. 그래, 그건 엄마도 아빠 생각하고 같아.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집 준비하고 동호가 혼수해 오는 건 어떨까? 그런데 반반하자고 하시는 거 보면 혼수도 같이 준비하자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없으셨고? 응, 결혼하면 애부터 빨리 가지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있어서요. 애 문제도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구만. 그런데 사실 저도 아기는 빨리 갖고 싶어서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동호는 우리 집에 언제 인사 와? 그것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 주말 어떠세요? 토요일에 오전 근무만 하니까 끝나고 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알고 있을게 그럼.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은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올 차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고민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은 아예 들지 않았어요. 집이나 혼수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예비 시댁에서 뭔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그저 반반 준비하자고 하는 거니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약사라 며느리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높은 연봉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네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오전 근무만 하고 온 예비 남편은 옷을 차려입고는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도착했대? 네, 엄마 지금 주차했대요. 아니, 근데 엄마 긴장한 얼굴인데? 이상하게 떨리네. 떨리지, 사위 만나는 자리인데. 안녕하세요. 김동호라고 합니다. 차 안 막혔어? 주말이라 살짝 막히긴 했는데 괜찮았어. 어서 와요. 점심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우리는 구면이죠? 아, 네, 맞습니다. 아니, 나 몰래 따로 만났어요? 그런 게 있어. 어서 밥 먹자. 그런데 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집에 없어요? 있어요. 지금 방 안에서 한참 꾸미느라. 아니, 엄마, 꾸미기 뭘 꾸민다고.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민이랑 많이 닮았네요. 자매니까 닮지. 우리 둘째 이름이 소연이고 통역사예요. 이야, 멋지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처제. 처제? 아, 그럼 나도 형부라고 불러야지. 저희 가족은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싹싹하게 잘해서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특히 제 동생이 형부 형부하며 잘 따르더라고요. 특히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예비 남편이 잘 먹어서 그게 또 예뻐 보였는지 앞으로 자주 해주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약사라고 하니 잘난 척할까 걱정도 조금 하셨는데 겸손하고 착해 보인다고 잘 만났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예비 시댁에 따로 방문한 적은 없고 예비 시모와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먹고 싶다며 가도 되냐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이랑 금방 친해졌어요. 사실 상견례도 바로 했어야 했는데 제가 또 출장이 많아서 이래저래 뒤로 밀리다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소를 저희 보고 정하라고 하셔서 룸이 있는 한식당을 알아봤는데 예약을 마치고 나니 예비 시모가 중식이 좋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장소를 바꿨네요. 저희 가족은 저와 동생, 부모님 이렇게 나갔고 예비 남편은 다른 형제가 없으니 부모님과 셋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외동아들이라 아마 귀하게 키우셨을 거라면서 과한 요구가 아닌 이상 최대한 맞추자고 하셨어요. 그만큼 예비 사이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이고 괜히 어른들 때문에 저희가 피해보는 일이 생길까 염려스러워 그러신 거였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저희는 식사를 하며 구체적인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예비 시부는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소민이가 아주 성격도 좋고 똑똑하다며 칭찬도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동호 씨에 대한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부인께서는 좀 섭섭하셨겠어요? 네? 어떤 점이 아들이 없잖아요. 딸만 둘이라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아무 말도 없이 정적만 흘렀습니다. 엄마, 요즘 딸이 얼마나 최곤데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옛날의 말이다. 우리 때는 아들 못 나오면 시집살이도 하고 그랬거든. 안 그래요, 사부인? 저희 엄마가 언짢은 표정을 짓자 아빠가 대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었어요. 특히 제 부모님은 우리 아내가 딸을 둘이나 낳아서 더 예뻐해 주셨고요. 정말이요? 그런 집이 있으려고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도 전혀 중재하지 않고 자기 엄마가 눈치를 줘서 그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빠가 최대한 화제를 전환하려고 다시 결혼 준비에 대해 말씀하시려는데 예비 시모는 할 말이 더 남았는지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자식이 하나뿐이지만 아들이라 그런가 다 키워놓고 보니 아주 든든해요. 이러니까 다들 아들 아들 하는구나 싶은 거죠. 와, 정말 저 음식 먹다가 체할 것 같아서 더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예비 시모의 말을 끊으려고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잠시 밖에 나왔는데 글쎄 예비 남편이 저를 쫓아 나오더니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고 뭐고 간에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가만히 있어? 자기가 듣기에도 어머님이 너무 심한 말씀하신 거잖아. 그럼 못하게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이런 자리에서 망신 줄 수는 없지. 네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따로 장모님 장인어른 찾아뵙고 말씀 잘 드릴게. 응?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가 단둘이 밥 먹으러 온 자리도 아니었기에 화장실에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서로 목소리도 톤이 높아져 있었고 정말 평소 화를 잘 내지 않으시던 저희 아빠도 표정이 굳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아들은 정말 여자들이 줄 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잘 벌고 학벌도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그런데 같은 사자도 아니고 이런 결혼이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서로 좋아하니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민이한테도 제가 말했지만 집은 반반으로 준비하자고 했는데 들으셨나요?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소민이가 약사한테 시집 오는 거니 원래 집도 해오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양보한 거랍니다. 제가 좀 요즘 세대 시엄마거든요. 그러니 반반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딸도 어디 가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오히려 더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도 좋고 애 낳아도 육아휴직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거야 지금 얘기고요. 제 아들이 지금 페이 받으며 일하지만 둘이 결혼하면 개혼해 주실 거 아닌가요? 자기야 꼭 가지고 있으면 소민이보다 돈은 배로 벌 텐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나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까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개원이라니 생각도 못한 말이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서로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결혼도 잘 진행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비 시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있으니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예비 남편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죠. 사부인 말씀은 집도 반반, 혼수도 반반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양보해서 집값을 반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수는 다 해오시는 게 맞죠. 그럼 거기다 개원까지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보통 사짜직업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아들 같은 사위 얻으시려면 여자 쪽에서 더 많이 해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하는 건데. 소민이가 나이도 30대인데 회사도 계속 다닌다고 하니 걱정이네요. 보니까 출장도 많이 가던데. 그럼 애도 잘 안 들어설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손이 귀해서 애는 꼭 낳아야 하는데. 시모는 이런 막말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요즘은 아들 낳으면 처가에 뺏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가에는 자주 안 오지만 처가에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사돈댁에 제 아들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원해도 돈 잘 벌면 그거 다 우리 소민이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깝다 생각 마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집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혼수는 그쪽에서 준비하시고 개원은 결혼해서 둘이 돈 모아는 게 어떨지요? 아니, 사돈어른은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어디로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차도 한 대 필요할 것 같네요. 어머님, 차는 저희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굳이 새로 살 필요 있을까요? 얘는 무슨 소리야? 결혼이 뭐야? 둘이 새로운 살림 차리는 건데 차도 사야지. 우리 아들 약사인데 국산차 타게 할 거야? 수입차는 타야지. 동호가 타던 차는 저희가 가져갈 테니까 차도 한 대 뽑아주세요. 친구네 보니까 혼수로 모피코트니 명품이니 정말 많이도 봤던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애들만 잘 살면 되는 걸.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 크게 실망했던 건 예비 시모의 막말도 아니었고 예비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대화를 중재시키는가 싶었는데 이후로 예비 시모가 하는 말마다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는 게 뭐 저런 인간이 다 했나 싶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았지만 정말이지 하늘이 도왔구나 싶었습니다.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습을 제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운영 중이신데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가 하나 증여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면 제가 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고 혼수도 제가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재력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니 밥 한 끼도 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이 더 곤란해지기 전에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는 약사라는 직업 보고 동호 씨 반긴 거 아니었어요. 사람이 좋아 보였고 가족들하고 잘 어울리고 겸손한 모습까지 보시고는 허락하신 거였다고요. 약사면 그야말로 자영업인데 목 좋은 곳에 약국 차리지 않는 이상 수입도 불안정하고 오히려 제가 벌이는 더 나아요. 결국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하시니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네요. 뭐? 소민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결혼을 안 한다고? 똑똑한 사람이 왜 말을 두 번 하게 만들어? 이 결혼 안 해. 안 한다고. 대개 아드님은 똑같은 약사 만나서 결혼시키세요. 어머, 얘 탕돌한 것 좀 봐. 너 어디 가서 이런 시애미 만날 것 같으냐? 아줌마, 누가 들으면 의사랑 결혼하는 줄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치사하지만 저희 밥값만 계산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런 집에 돈 한 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는 동안 예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소민아, 그냥 가는 거야? 정말? 뭐 하는 거야, 너 이게? 야,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마. 전화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고 동생은 제 눈치만 봤어요. 집에 도착 후 불편했던 정장을 벗어버리고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상견례 하는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그건 저나 부모님이나 동생까지 마찬가지였어요. 배가 고파서 족발에 냉면에 가족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은 다 시켰네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아, 엄마, 울지 마. 이 결혼 내가 깬 거예요. 약사 되는 거 어려운 거 누가 몰라요? 알아주는 직업인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저러면 안 되지. 저 그 결혼하면 내내 시댁에서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자리에서 엄마가 더 세게 말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우리 딸한테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서 그래. 뭐하러 그런 말을 엄마 입으로 해요. 결혼하는 사람은 난데 내가 끝내는 게 맞지. 얼른 족발이나 드세요. 나 너무 후련하고 좋은데? 저는 말 그대로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때 보니 예비 남편한테 정 떨어져서 더는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런 등신이 좋다고 여태 만난 제가 한심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2주 정도 지났을 때 예비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건 전혀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도 엄마나 아빠는 문전박대는 하면 안 된다 하셔서 문을 열어준 건데 들어오자 한다는 말이 잘 계셨어요? 퇴근하고 급하게 오느라 빈손이네요. 저기 우리 파혼한 거 아니야? 왜 온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그날 상견례 때 우리 엄마가 했던 말 다 농담이야. 너무 과하긴 했지만 말이야. 그게 사실 말이 좀 안 되긴 하잖아. 농담이라고? 농담? 우리 엄마가 집에서도 종종 그러셔. 그러니까 이해해주라. 응? 저희 가족은 예비 남편이 헛소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상견례를 그렇게 마치고 집에 와서는 여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언니, 그런데 괜찮을까? 뭐가?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 뉴스에서도 봐봐. 헤어지자고 했다가 남자친구가 흉기 들고 찾아오고 복수하고 오죽하면 안전한 이별이라는 말이 다 있냐고. 어우, 야. 설마 너 김동호 걔가 그럴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야? 그 정도 막장은 아니야. 사람 일 모르지? 형부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좀 무서워. 혹시 찾아오면 어쩌지?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혹시나 다음에 마주치거나 집에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돌려보내려고 하신 거였어요.
제가 또 막말을 할까 걱정이었던 동생은 제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눈치를 주었죠. 그래서 저도 별말 하지 않고 좋게 좋게 대답하고 보내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후로도 예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평소 회의에 또 출장에 낮에는 연락을 못할 때가 많았다 보니 전화보다는 주로 문자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만나자고 하거나 엄마가 농담이 심했으니 기분 풀라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파혼한 사이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혼을 받아들였나 보다 싶어 마음을 놓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함께 마주쳤습니다. 이날은 제가 관리하던 건물에서 계약할 일이 있어 부동산 업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두 사람을 피하고 싶어 부동산 업자 옆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며 지나가려 했고 그 모습을 본 예비 시모는 저를 막 불러세웠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소민이 아니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넌 잘 지냈니?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참해 보이더니 시모가 될 사람한테 아줌마라고 하질 않나?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네, 잘 계세요. 그럼 전 이만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뒤돌아서 가려는 저에게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들 선보러 온 거야. 여기 2층 커피숍에서.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쳐다보고는 그대로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 반응 없이 제가 갈 길을 가려 하자 예비 시모는 제 쪽으로 오더니 제 팔을 붙잡고는 우리 아들 누구랑 선보는지 아니? 변호사야. 네? 아, 네, 좋으시겠어요. 아니, 반응이 왜 그래? 너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 배 아플 텐데? 제가요? 왜요? 잘 만나세요. 그리고 팔은 좀 놓으실래요? 엄마, 그만하고 가요. 넌 좀 가만히 있어봐. 너는 시집 안 가니? 나이도 있는데. 더 나이 먹기 전에 시집 가야지. 요즘 노처녀들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까. 늦게 결혼하는데 애가 생겨? 아유, 아들, 우린 그만 가자.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부동산 사장님이 아주 통쾌하게 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사모님,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이분이 이 건물 소유주인데 뭔 걱정이에요? 결혼이야 맘만 먹으면 남자들 줄 섰죠 뭐. 아니면 결혼하라고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걸? 그러자 예비 시모는 멍한 표정을 보였고 예비 남편도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바로 계약을 하러 다른 층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괜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좀 쉬려는데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사장님. 어쩐 일로?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마주쳤던 두 사람이요. 아까 한 말이 사실이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아, 그냥 대충 대답하시고 또 마주치면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1층 약국 자리를 보고는 언제 나가냐고 이런 말을 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병원이 많아서 1층에 약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알짜배기 건물이죠. 그걸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 봤으니 욕심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혼한 사이인데 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 불가였어요. 며칠 뒤 저에게 예비 남편이 연락을 해왔고 이제 더는 받아주고 싶지 않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씹었고요. 그러자 제 동생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언니, 아까 형부한테 전화 왔었어. 뭐? 뭐래? 아니, 너한테 전화를 왜 해? 나 무서워서 일단 기분 좋게 받긴 했는데 대뜸 건물 얘기를 하는 거야. 건물?
혹시 내 건물? 어, 그거 정말 언니 거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어. 나 잘못 말한 거야? 아니야,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받지 마.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연락 안 하겠지? 소민아, 너한테 자꾸 미련 못 버리고 이렇게 연락 오는데 무슨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연락 안 올 거예요. 선 보고 다니더라고요. 선을 봐? 네, 변호사 만난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사짝끼리 만나서 결혼하겠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예비 남편은 저에게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동생이 한 말 때문에 저도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예의 차리며 전 남친을 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만나자. 어디서 볼까? 그래? 장소는 너네 회사 근처 어때? 내가 갈게. 내가 시간 맞춰야지. 그럼 나 퇴근 8시 넘을 거니까 회사 근처 카페에 가 있던지. 그래, 그래, 알았어. 일 보고 천천히 나와.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예비 남편을 만나기로 했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에게 연락해서 회사 근처로 와달라고 했고요. 일을 다 마치고 나니 오후 8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과 위치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예비 시모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 일 잘하고 왔어? 네. 그쪽 아드님이 저한테 자꾸만 만나자고 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파혼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너네 집 가서 농담이었다고 기분 풀라고 했잖아. 그런 말 한마디에 풀리고 할 문제야? 내 의사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그게 부족했나? 그럼 여기서 말할게.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다시는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너라니? 아니, 소민아. 나이 차이도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너라는 호칭은 좀...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너 왜 나 속였어? 뭘 속여? 너 건물주였다는 거 왜 말 안 했냐고. 그게 중요해? 내가 건물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지. 내가 그날 보니까 1층에 약국이 있던데. 손님들도 많아서 바빠 보이고. 건물에 병원도 종류별로 있으니까 아주 떼돈 벌겠더라. 그런데요? 야, 그런데요라니. 너한테 그런 건물 있었으면 나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개원이 그렇게 어려운 조건도 아니었을 텐데 상견례 날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뭐? 내가 왜 너한테 개원을 해주니? 미쳤어? 우리 둘이 잘 살면서 네가 개원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거랑은 다르지.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무조건 개원해야 한다고 하니 누가 해주고 싶니? 그리고 건물에서 멀쩡히 장사 잘하고 있는 약국 내보내고 너 약국 차려달라는 거야? 아이씨,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거 어쩔 거야. 그냥 적당히 하고 결혼했으면 그 자리가 내 약국이 됐을 텐데. 그러면서 갑자기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본인 엄마의 셔츠 카라를 붙잡고는 앞뒤로 흔드는데 정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나오려고 했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예비 남편이 쫓아나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왔습니다. 마침 회사 근처에 아빠가 차를 잠시 주차하고 서 계셨는데 제 뒤로 예비 남편이 쫓아오는 걸 보시고는 가까이 다가와 주먹을 날리셨어요. 살면서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주먹 한 방에 바닥으로 넘어졌고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아빠와 함께 집으로 갔네요. 집에 오는 내내 아빠는 결혼식 안 올린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아빠와 함께 출퇴근을 했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싶어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예비 남편은 그 정도 인물은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퇴근할 때 회사 근처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바로 아빠 차를 타고 가버리니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보고 뒤로 숨는 모습도 봤죠. 몇 달 뒤 저에게 예비 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예비 남편은 변호사와 선을 본 뒤 결혼 소식을 알려왔다고 했습니다. 청첩장까지 받았다면서요. 하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깨졌다고 했대요. 더 황당했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그 변호사라는 여자 쪽에서 오히려 자기 딸이 직업이 더 좋으니 혼수로 이것저것 계속 뭘 더 해달라고 했답니다. 결혼식 앞두고도 추가로 요구사항이 많았대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약사라 해도 원하는 걸 다 해줄 형편은 안 되었겠죠. 직업도 좋아야겠지만 서로 사랑이 없는 결혼은 끝이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장 결혼 생각은 없지만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저도 곧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